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엄마랑 대화하는 게 즐겁고 재밌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대화의 물꼬가 한번 트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겠죠. 사춘기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이좋게 도란도란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 아이랑 편안하게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가슴에 진짜 멍이 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싸우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나눌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아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도 집에 사춘기 아이가 있지만 하루하루 뭔가 돌을 다라는 기분으로 아이와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즐겁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아이와 잘 타협하면서 지낼 수 있을지 3가지 방법 함께 나눠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행기 비상착륙 안내에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네, 비행기를 타면 왜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나요? 비상 상황 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 후 아이한테 마스크를 씌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편안하고 엄마가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아이도 구할 수 있고 아이도 좋은 길도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엄마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찝찝한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조금만 엇나가도 신경질적으로 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거나 혹은 엄마가 아파서 기운이 없을 때 어때요? 집안에 평화가 감돌고 잔소리가 없어지고 아주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일단 엄마가 편안하고 엄마가 안정되어야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낼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맞다 싶었어요. 비행기 안내방송을 할 때 당연히 아이한테 먼저 씌워야 되지 않나? 라는 의문 저만 들었던 거 아니죠. 저도 항상 아이부터 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달라서 의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야지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죠. 내가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는요, 아이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안정되어야 그 정서를 그대로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행복하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아이들한테 여유롭게 다가가고요. 아이들이 조금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의 여유를 먼저 되찾으세요.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쉬시고요.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몇 가지는 줄여도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엄마니까요.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편안한 엄마가 사춘기 아이와도 잘 지냅니다. 두 번째 방법 들어갑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하지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집에 와서 웃어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 맨날 지적만 하잖아.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도 너 손톱 길다. 너 머리 좀 감아야 될 것 같아. 너 얼굴 목이 그게 뭐야. 때가 꼬질꼬질 하잖아. 옷 좀 갈아입어.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아이가 그만 스탑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나도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줘. 밖에 나가서는 친절하고 웃으면서 나한테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밤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지만 뭐 실제로 또 아이를 만나면 지적질이 많이 나가는 게 사실이죠. 근데요, 그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밖에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위험 상황을 먼저 읽어내야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안 될 것 같은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20명의 아이들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아이부터 보일까요? 반듯하고 가만히 있고 모범적인 아이가 보일까요? 아니죠. 이 아이는 저기 줄에서 이탈했다. 이 아이는 머리 만지고 있어. 이 아이는 딴짓하고 있네. 이렇게 안 좋은 면부터 보이는 게 기본 세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본 세팅대로 가다가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의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못하겠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의 기운을 3개 불어넣었으면 그때 살짝 하나 끼워서 지적하거나 고쳤으면 하는 거를 얘기해 준다는 생각으로 아이한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뭔가 칭찬할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도 숙제를 미루다가 하더니 3시까지 숙제를 하는 거예요. 좀 성장기라서 빨리 갔으면 좋겠고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는데 3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사실 저 심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욱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대견하긴 하잖아요. 숙제를 꼭 해간다는 것이. 그냥 안 하고 나몰라라 하고 10시부터 자버려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3시까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꼼꼼히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제가 성실하게 잘 하는 거 정말 멋지다. 숙제를 이렇게 해내는 모습이 참 멋있어. 애썼어. 라고 하고 잤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숙제를 왜 미뤘어? 이런 말이 나가지만 한번 정제해서 긍정의 언어로 분명히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아이한테 터치를 해주세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아이가 제가 보내는 그 반응에 대해서 좋은 리액션이 오면서요. 서로 긍정의 기운을 뿜어내서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지적만 하는 사람 정말 싫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엄마라면 아이가 아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아이가 편식을 한다 그러면 골라는 먹지만 이 말은 마음속으로 삼키시고요. 밥을 끝까지 다 먹은 점 칭찬해. 입맛이 아주 좋구나 라고요. 아이를 까내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유머러스하게 좀 분위기를 업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하고 조금 더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춘기와 대화할 수 있는 3번째 방법은요. 가벼운 대화 주제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어땠어? 아이가 괜찮았어? 뭐가 괜찮았는데? 어떤 점이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형사가 취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똑같아요. 학교가 맨날 그렇지 뭐 맨날 똑같아. 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요, 아이와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나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거나 사적인 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대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이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마음이 내키면 조금 사적인 거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를요, 길 잃은 강아지, 야생 강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 강아지가 처음부터 사람한테 막 다가오나요? 아니죠. 살피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인간인가 아닌가. 본능 라포가 형성되고 믿음을 주고 기다려주고 할 때 조금씩 다가와서 사람 품으로 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부모를 정말 믿어도 될까?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 사람이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걸 시험을 하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훅 다가가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벼운 주제 있을까요? 날씨 얘기 어때요? 오늘 날씨 너무 덥더라. 요즘에 어때? 반팔 입고 다니는데 덥지 않아? 이런 이야기 괜찮죠? 아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후기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이가요, 그거는 자기와 조금 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여를 합니다. 우리 집에 커튼을 바꾸려고 하는데 커튼 색깔을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 틱톡은 어떤 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니? 이런 식으로요. 아이의 실생활과 연관은 되지만 사생활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주제들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술술 풀어낼 수 있는 가벼운 주제 말이에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엄마랑 대화하는 게 즐겁고 재밌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대화에 물꼬가 한번 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겠죠. 자,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하고 쿵쾅쿵쾅 싸우지 않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엄마의 자연스러운 리드, 엄마가 아이가 첨예하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